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빅데이터 자격증 ADSP에 대한 어, 좀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ADSP는 대표적인 현재 그 빅데이터 자격증인데요. 이 ADSP 다음에 ADP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다룬 영상은 기존에 올렸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ADP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고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ADSP는 비전공자 물론이고 뭐 전공하신 분은 더 잘할 수 있을 그런 자격증이고 공부를 지금 제가 오늘 기준으로 삼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데이터 듀에서 나온 뭐 가장 많이 보는 책인 것 같긴 해요. 그 책이 목차도 잠깐 볼게요. 네, 이 책이에요. 이 책 많이 보셨죠? 이쪽 데이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거고, 집에도 뭐 있으실 수 있는 책이고요. 저는 이 책을 뭐 사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저도 이 책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내용 자체는 여기 목차가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 이해,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교롭게도 현재 데이터 쪽 그 데이터 큐 사이트가 지금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못 들어가 보는데 이게 뭐하고 동일하냐면 그 시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목차예요. 그러니까 시험 내용을 기준으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뭐 일종의 그 수험서를 만든 거죠. 저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데이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데이터 이해를 하고 데이터 이해의 목차를 잠깐 보시면 뭐 이건 데이터에 관한 내용이에요. 데이터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 내용이 좀 있어요. 빅데이터 내용은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제가 좀 자세히 풀 건데 빅데이터가 왜 출발했는지 왜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 관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빅데이터 가치가 무엇이냐.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라는 부분. 그리고 위기 요인이 있다. 이 데이터들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다룬 것 같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인사이트란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게 빅데이터의 어떤 키워드라고 보는데요. 빅데이터를 그러면 왜 만들려고 하냐? 결국은 그 경영 정보에 도움을 주려는 차원이 있어요. 제가 요전에 영상 올린 거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해주지 않으면 빅데이터 시스템 만들어서 데이터 모은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 이런 부분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죠. 그래서 전략 인사이트 도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러면 그 인사이트를 어떻게 도출을 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도출을 하냐 무슨 방법으로 하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탑다운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를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다음 빅데이터는 무엇인지 또 이해를 하고 그걸 왜 하고 있는지 그렇게 흐름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제가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데이터 분석에 있어요. 이제 데이터 분석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데이터 분석 방법이 나와요,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R로 하거든요, 여기서. 뭐, 파이썬이나 R, 뭐, 이런 것들로 대표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그 데이터 분석을 실제 하는 것까지도 좀 다루는 거죠, 시험에서도. 그래서 R은 약간 실습, 그러니까 실제 실기 시험은 아니지만 ADSP는 실기가 없어요, 아예. 아니지만 그래도 실기를 좀 아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질문으로서. 그래서 거기까지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데이터 분석 방법은 뭐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이 있고 그걸 모아가지고 어떤 DB에 쌓고 이거를 어떻게 추출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요.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흐름 데이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인사이트를 보여주기까지 이 과정을 쭉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루는 게 여기에요. 요거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뭐 준비 가능하면 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데이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제가 올리는 그 기술노트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 링크 제가 그 올려놓을 테니까 기술노트라고 제가 예전부터 정리를 했던 내용이 있고요. 운영체제 관련된 내용이나 인터넷 관련된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 다 있습니다. 자료 구조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위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보시면 되게 좋아요. 플랫폼에 대한 내용도 있고, 클라우드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ADSP, 아까 그 책이에요. 그래, 출처 밝혔죠. 밝힌다고 능사는 아니지만, 데이터 튜브. 이 책이 제가 봤을 때 흐름 자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정리를 했고, 제가 많이, 여기서 이걸 다 읽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크게 맥을 짚어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 한번,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빅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가 빅하죠. 예,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빅이다. 근데 단순히 데이터가 많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서요. 왜 그러면 아까 이제 나왔죠? 제가 뭐 많이 했던 얘기지만 왜 빅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냐? 빅데이터로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얘기 두 개만 딱 드리면 이해가 확 오실 텐데. 어, 그 기업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에 올렸지만 기업은 판매량을 늘리려고 해요. 또는 소비자의 욕구를 지켜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만족시키고 어떻게 판매량을 늘리느냐? 대표적으로 프로모션 같은 걸 하는데 프로모션은 광고에 해당하는 것과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제품을 할인을 하겠다. 근데 그 할인을 할 때 무턱대고 어떤 특정 제품을 막 싸게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갖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해서 그 해당 제품을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요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더 쉬운 예로 대표적인 그 빅데이터 예제 중에 뉴욕 경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몇 차례 한 얘기지만 자, 뉴욕시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뉴욕시가 어떻게 생겼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다 치고 이렇게 계속 방범을 해요. 순찰을 하고 왜냐면 범죄가 많이 있으니까 그 범죄를 두 가지죠. 범죄가 일어났을 때 찾아가는 것도 경찰이지만 예방하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역할 중에 있는데 그 순찰을 하는 코스들을 임의로 기존에 갔다라는 거죠. 어떤 지역을 놓고.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떤 시간대, 어떤 장소에서 이 데이터들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분석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그랬더니 어느 특정 시간, 어떤 요일에 어떤 장소에서 범죄 일어날 확률이 좀 더 있더라. 그런 건 그 장소에 뭐 좀 특색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좀 어둡다든지 뭐 사람들이 잘 안 닫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인지하면서 체크할 수는 없지만 이 장소와 시간과 이런 범죄 유형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 해보다 보면 이 경찰이 이 한정된 리소스 자원으로 어떤 식으로 순찰을 하는 것이 훨씬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가이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는 어떤 의미를 기존보다 더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IT에서 뭔가 더 경영에 가치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저는 감을 좀 잡으시면서 출발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하나 그냥 가십으로 하나 얘기를 하면 그
이걸 따로 하나 올릴까 아니면 그냥 제가 여기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그 로또 있잖아요. 로또. 자, 로또 번호도 쭉 나왔어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시간과 장소와 유형을 판별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번호도 쭉 과거에 나온 번호가 있어요. 그럼 이걸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걸 맞출 수 있느냐?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저명하신 그 연세대 통계학 교수님의 인터뷰를 제가 들어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앞으로 일어난 일과 뭐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전혀 상관이 있지 않아서 맞추기 어렵다. 800만 분의 1을 확률을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과거의 데이터들에 의해서 앞을 추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뭐 이해는 되는데 욕망은 있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추고자 하는 어쨌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저리주저리 좀 쓴 거고요. 그다음 매장 얘기는 범죄 시간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범죄 시간 뉴욕의 발 이거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책과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쭉 있는데요. 자, 데이터라는 말부터 하죠. 데이터로 말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건 어떤 수치에 해당하는 거고,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들. 그렇죠. 자, 정량적은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10개가 있다. 뭐 이런 건 정량이에요. 정성은 표현이에요, 표현. 기대 효과 이런 거 정성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 같은 데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정량적으로 표현해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정성적으로 어떤 가치나 이런 거는 정성적인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자, 내용 중에 보니까 DIKW라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게 전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D, 데이터, I, information, K, knowledge, W, wisdom. 그래서 데이터는 그 데이터 데이터가 모이는 거예요. 자, 인포메이션은 데이터를 가지고 떻게 표현해 준 것, 모아준 거, 월간 그래프,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죠. 날리지는 조금 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분석이라는 게 뭐 고차원적인 분석 아니더라도 그걸 통해서 어떤 경험 같은 거, 지식이 쌓이는 거죠. 데이터들이 모이다 보면. 그리고 위즈덤은 지식도 지식이지만 그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모아서 그다음에 정보를 만들고 지식을 쌓는데 그 이상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DI, KW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빅데이터 정의가 시험에 나오기 힘든 이유, 시험에 나오기 힘든 이유. 뭐 이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정의는 주체마다 약간씩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체라는 게 뭐 가트너라든가 정의하는 곳들이 있어요. 빅데이터라든가 IoT 뭐 인공지능을 정의하는 측에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약간씩 그 범위라든가 개념이 달라요. 결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그렇게 물어보긴 좀 곤란하지 않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범위들라는 게 있는데 근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특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와 빅데이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들인데 제가 조금 더 보완을 드리면 자, OLTP와 올랩과 OLTP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OLTP는 그냥 데이터에 입력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그런 DB 작업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올랩은 분석을 위한 프로세싱이에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반영되거나 뭐 삭제되거나 이런 것들이고 올랩은 그 통계 쪽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어렵지 않죠. 자, CRM, SCM, ERP, BI, IA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언급만 드리면 이거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텐데 고객 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건 고객 관리 시스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CRM. 그리고 SCP는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서 공급망 관리. 그러니까 제품의 부품을 어디서 받고 그 제품의 부품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서 오는 거를 전체적으로 시스템화한 거예요. 아주 과거에는 없었지만 한참 전부터 이런 식의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죠. 공장이든 사업체든 다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를 합니다. 자, ERP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사람도 있고 재무, 뭐 월급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CRM과 ERP는 좀 다르죠. 자, CRM은 고객 관리하는 거고 ERP는 그 내부 직원이라든가 그 재정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BI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게 과거에 약간 빅데이터하고 그 유저층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때도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는 진짜 데이터에서 조금 더 포커스 됐지만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들은 꾸준히 있었어요. 그중에 BI라는 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들이나 지금 상황들, 흐름들 그런 거 보여줍니다. EI는 인테그레이션, 그 기업 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중개 시스템이에요. 자, 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EW. 그러니까 기업의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기업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데이터 베이스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좀 차이는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조금 그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들 위주로 있는 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모아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KMS는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건 기업 내에서 수많은 그 오가는 지식들 있잖아요. 뭐 개발로 치면 뭐 오류들을 어떻게 수정했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무역으로 치면 무역의 정보들 어떻게 처리했나 이런 것들을 쭉 쌓아놓는 거죠. 그 일을 처리하고 나면 그런 그 과거 일들을 잘 관리해야 다음에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에요. 자, GIS는 그래픽 인포메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때 빅데이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기보다는 이런 그 전반의 시스템들. 왜냐하면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빅데이터라는 것을 내가 했을 때 내가 개인 소비자들한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자,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기업을 상대로 파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은.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업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겠죠. 근데 빅데이터로 해서 다른 데이터들을 어디선가 막 구해오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시스템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의 어떤 데이터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더 잘 돌아가게 할 것인가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빅데이터만 들고 가가지고 뭔가 하기는 힘들고, 자, 예를 들면 공급망 관리 시스템인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 흐름을 잘 분석해 가지고 자, 공급망 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좋다. 어떤 제품을 어느 시점에 더 많이 쌓도록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빅데이터 시스템이 되는데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그런 조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존 시스템들도 좀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회사의 일들을 얘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빅데이터 정의. 자, 데이터가 많다라는 양적인 부분이 있어요. 양적인 규모가 크다. 그리고 variety, 다양하다.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늘은 이유가 기존에는 정적인 통계 데이터 수준이었어요. 뭘 하고, 뭘 사고, 판매량, 뭐 이런 거 수준이었다면, 이젠 센싱 데이터까지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센싱 데이터라 그러면, 뭐 온도라든가, 그 상품이 판매된 그 경로라든가, 아니면 그 마트 같은 데서의 그 상품의 배치, 뭐 이런 것까지 다, 심지어는 그 소비자들의 동선이 진짜 이게 재밌는 데이터 분석 대상이에요. 이게 동선이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마트에 이렇게 있는데 이 배치가 정말 민감합니다. 제가 유통 쪽에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매대에 어느 위치에 이 상품이 올라가냐가 정말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위치가 정말 선점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쪽에 아무래도 물건이 쌓으면 얼마나 그 유리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이 예제도 그 정말 뉴욕 경찰만큼 유명한데 자, 여기에 장바구니에 뭘 담았냐면 기저귀를 담았어요. 기저귀 아시죠? 기저귀. 기저귀인가요? 자, 기저귀를 담은 남성, 남성 고객은 이쪽 한쪽에 그 맥주를 담을 확률이 높다. 이게 장바구니 분석의 대표적인 컨셉이에요. 왜 그런지 뭐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죠? 자,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애를 키우고 있는 그 남성이 뭐 애가 자고 나면 맥주 한잔 하면서 영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그 고객을 타겟팅하니까 자, 맥주가 이제 나온 거예요. 연관 분석으로. 자, 그래서 기저귀 옆에 맥주를 쌓아 놓는 거죠. 뭐 꼭 이렇진 않아요. 배치가 지금 뭐 그 종류별로 쌓아 놓지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이런 분석들로 인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이 동선이 왜 가능하냐? 이 동선 개인정보 아닙니까? 자, 개인정보라는 거는 식별이 가능해야 나중에 지금 제가 개인정보 얘기도 드릴 텐데 식별이 가능해야 개인정보예요. 그러니까 익명성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기업 평균의 그 어떤 모사 A사의 기업 평균 연봉은 얼마다. 이거 개인정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일단.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개인정보고 또 매스킹 처리라고 해서 김 땡땡 김 땡땡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얼마다. 이것도 개인정보 아니에요. 자, 이 동선은 어떤 식으로 하면 이 A라는 사람이 걸어간 곳이 아니라 이 군집,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그냥 점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정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얼굴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동선만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느 섹터에 많이 들렸다. 그리고 왜 들렸는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인사이트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 인사이트 얘기도 할 거예요. 자, 인사이트도 이 과정에 이 시험 내용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게 인사이트입니다. 빅데이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분야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사이트 도출을 하다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그리고 다양성, 센싱 데이터. 데이터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존에는 보관도 하지 않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속도. 왜 속도냐? 이 속도, 모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죠. 기존에는 사람들의 액션에 의해서 그걸 담는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였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움직임, 심지어 뭐 그 온도, 뭐 그 사람들의 뭐 그 행위, 이런 것들을 다 간파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그래서 뭐 4V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도입이 가능한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컴퓨팅 파워도 있고 그 DB의 형태들의 고도화도 있어요. 노후 SQL. 자, 노후 SQL이라는 거는 SQL로 하지 않아요. SQL과 노후 SQL의 차이는 어 SQL은 SQL NoSQL 나오네요. 여기 뒤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SQL NoSQL이 나와요. 자, 그리고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축적, 컴퓨터 파워 증가,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고도화. 되게 좋네요. 정리 잘 됐네요. 요런 것로 인해서 배경도 배경이고 발전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 통계와의 차이, 새로운 가치 창출의 변화, 해석, 가치 도출. 아까 얘기했죠. 뉴욕 경찰 범죄 시간대 발생 예측하는 것. 그리고 물품 배치. 제가 말씀드렸죠. 자, 현재 또는 데이터 자체에 의미는 없을지라도 쌓이고 분석을 하면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음. 그렇죠. IoT 기기 데이터, 기후, 선거철 뉴스 키워드. 네, 이런 게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빅데이터 활용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빅데이터라는 자체가 이 진입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전공자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는 지금까지는 IT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 사는 사람 사는 그
어떤 현상을 분석하자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뭐 깊이 있게 얘기한 것도 없고. 근데 이걸 분석하기 시작하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고 그거를 뭐 조금 툴 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자, 제가 요거 한 번에 여기 챕터 2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빅데이터 좀 개념을 같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다음에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챕터 2나 3을 뭐 다룰 수 있을지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하고 좀 반응 보고 후속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게요. 하여튼 여기까지 오셨으면 반 이상 하신 거예요. 이대로 쭉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2챕터하고 3챕터이긴 합니다. 근데 2챕터는 데이터 분석 얘기고요. 3챕터 같은 경우는 R 얘기예요. R은 제가 이미 R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